자, 앞에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좀 괴기한 소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실제로 있는 곳에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지도 모른다. 카바진 박사님의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이 명상을 해보시면 많이 느끼셨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몸이 있는 곳에 있지 않고 유체 이탈을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루에도 수만 번씩 마음이 몸에서 벗어나서 딴짓을 합니다. 마음이 어떤 방황하는 마음이 경향성은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향성이다, 습관이다. 그래서 명상을 한다는 것은 그 방황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알아차려서 마음이 어디가 있구나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몸과 마음이 통합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몸이 없어지는 경험, 호흡이 없어지는 경험 이런 것도 곧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겠죠. 내가 이 몸뚱아리가 내 몸인지 알고 있던 분이 생각이 나라고 알고 있던 분들이 감정이 나라고 알고 있던 분들이 나라는 것은 더 큰 무언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거기서 큰 일종의 깨달음 같은 게 있어서 그분이 이제 행동이나 사고방식이나 견해가 확 트이고 열리고 개방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이 명상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직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또 몸이 어떤 상태인가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차려 보실 때 마음 챙김이 근육이 커지고 또 마음이 더욱더 건강해지면서 심신의 어떤 건강이 회복이 된다. 이런 취지로 그동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MBSR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마음 챙김 명상의 전통과 그 지혜와 서양의 그 심신의학이라고 하는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적 지식이 만나서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MBSR이라는 것은 하나의 강줄기가 만나서 된 것이다. 두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마음 챙김 명상의 전통의 공통점, 과학과의 공통점. 이게 뭘까요? 경험적 사실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잘 여러분이 해보시면 이것이 그냥 믿음을 전제로 그냥 믿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 몸에서 경험되는 것을 내 마음에서 경험되는 것을 내가 직접 보는 것이구나.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구나.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신앙을 믿듯이 무언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믿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로 느끼고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의 차원을 알게 되는 것이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과학은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차린다는 것이 다를 뿐 과학 역시 실제로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객관적인 외부의 사물이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에서는 또 과학에서는 이 경험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냥 어떤 지식으로 아르마리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는 MBSR의 각도에서 보면 마음 챙김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그냥 주어진 믿음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뭘까 탐구하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실제하는 것인지 거기에 파고 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알미의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MBSR은 심신 훈련, 마음 챙김을 통해서 마음 훈련, 또 요가나 이런 걸 통해서 몸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몸과 마음이 통합되는 쪽으로 하는 어떤 통합의학이 하나의 내에서 좌표를 설정을 하고 있다. 의학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명상과 의학이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MBSR은
그냥 의학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의학이 현대의학적인 지식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것과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의학이 미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이제 마음의 힘으로 치유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어떤 삶의 패턴이 행동 패턴이 달라지게 되고 정서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마음 챙김을 잘했을 때 이제 어떤 통합적인 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적인 자원이 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MBS의 어떤 가치라고 할까요?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 그걸 보면은 전통적인 다르마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보편성, 연민이라고 하는 보편성, 또 남을 해치지 않는 무해라고 하는 보편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챙김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정신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뭔가 인지적으로 남을 압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 챙김을 제대로 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서 뭔가 나보다 더 큰 어떤 것과 연결이 되고 그 전체성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순수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지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 전체성이라는 말이 MBS에서 자주 나오는데 카바진 박사께서 얘기하는 전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본래가 우리 모두가 본래적으로 전체성 속에서 태어나고 전체성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걸 새롭게 얻는다든가 뭐 누군가가 만들어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본래적인 전체성 속에서 우리는 삶을 영위하고 있고 한 번도 그 전체성 속에서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다 큰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다시 마음을 열고 순수한 바탕으로 다시 돌아가서 연결이 될 때 우리는 치유도 일어나고 학습도 일어나고 자유롭고 행복한 우리 본래의 어떤 모습을 마음껏 영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성이라는 말은 영어의 어원을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갑니다. 헬스라고 하는 말, 건강이라는 말, 홀리라고 하는 말이 신성한 그런 뜻이죠. 건강이란 말, 건강하다, 헬디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 뭐라 그럴까 신성하다고 할 때 홀리라고 하는 말하고 전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 홀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다 같다고 합니다. 어원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하다는 거, 신성하다는 거, 전체라는 것이 어원상으로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건강이 신성한 것이고 신성한 것이 바로 전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맥락으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MBSR에서 말하는 치유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병이 어떤 정신적인 병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전체성을 파악하게 되고 연결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삶의 건강한 부분으로 순수한 부분으로 다시 탄생하는 데 회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조심할 게 좀 있어요. 마음 챙김에 대해서 지금 서구적으로도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많이 지금 얘기들을 하고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치료 방법이 마음 챙김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 MBSR 입장에서는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인지 행동 치료 개입법이나 테크닉이 아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챙김은 동양의 마음 챙김 지혜 전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심리학의 하나의 분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마음 챙김 전통에서 수행하신 분들은 아마 전부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마음 챙김은 이미 25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에요. 그것을 이제 심리학 150년도 안 된 심리학의 역사 속으로 하나의 분과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건 인지행동 치료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발상이다. 그분들이 발상이지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 챙김 자체가 아주 귀중한 인류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MBSR은 마음 챙김이 테크닉이 아니다. 삶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테라피, 마음 챙김을 요새 이제 치료적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다 보니까 마음 챙김 수련을 그냥 테라피하고 똑같은 걸로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MBSR 입장은 MBSR은 치료를 자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마음 챙김을 배우고 서로 나누고 그것을 수련할 때 수많은 이익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치료다 무슨 치료다 이렇게 동급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MBSR의 그동안의 어떤 연구 성과를 보면 너무나 많이 심오하게 치료적이다. profoundly therapeutic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치료를 표방하지는 않지만 결과는 많은 치료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MB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워낙 세계적으로 이 윗바사나 마음 챙김 명상을 응용해서 서구에서 이제 체계화 놓고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지금 1979년부터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쭉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BSR에 대한 일부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오해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제 그런 오해도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같이 제가 좀 언급을 해보면 MBSR에 대한 연구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세계적으로 논문집에 학회지에 실리는 좋은 학회지에 실리는 논문 영어권 논문만 하더라도 1년에 500편 정도가 지금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심신에 치유적이다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MBSR이 아닌 그 프로그램을 MBSR이라고 이제 하는 그 굉장히 이제 그런 시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이제 MBSR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는 내용은 MBSR을 잘 모르거나 아예 책을 보고서 하신 분들이 연구를 해놓고 이것이 MBSR이 성과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카바진 박사는 연구 자체가 MBSR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고 그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과학의 발견들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요새 뇌과학이 발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근데 명상은 제 생각에 과학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명상이 과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과학과 동급화 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차원이 오류입니다. 과학은 과학이고 명상은 명상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을 똑같은 걸로 해서 과학으로 뇌과학 예를 들어서 증명이 안 되는 것은 마음의 현상도 부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마음에 대한 잘못된 착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발전들이 우리 명상의 발전에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과학적인 성과에만 매달리다 보면 과학으로 명상의 세계를 환원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귀중한 명상의 어떤 다른 차원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과학과 이렇게 과학적인 관점으로만 명상을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관련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MBSR이 하나의 브랜드다 보니까 이 브랜드가 있는 것은 그 지도자들이 어떤 그 의도가 있고 어떤 비전이 있고 철학이 있고 교과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MBSR을 내가 명상을 알으니까 아니 심지어는 어떤 분은 책을 보고서 명상을 하면서 내가 MBSR을 가르쳐 보겠다 하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일이고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그 프로그램을 충분히 소화하신 분들이 가르칠 때 제대로 효과도 나오고 그것이 윤리적인 맥락이나 이제 여러 면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MBSR이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이고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분이 MBSR을 제대로 훈련받은 분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프로그램을 배워야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MBSR뿐만이 아니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전통이나 프로그램에 다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을 했을 때 뭐 윗바사나는 물론이고 좋은 명상법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에 우리나라에 그런 명상을 지도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명상법 또는 전통의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만났다고 해서 한숨에 명상이 일취월장을 해서 그냥 뭐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그냥 자신이 확 바뀌고 이런 식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라,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지도자를 만나서 열심히 할 때, 단순히 이게 며칠, 몇 달의 게임이 아니고 평생 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하실 때 이제 제대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MBS를 배우신다면 그 원리나 교과과정, 또 비전 등이 존중되고 또 그것에 맞게 연습을 할 때 이제 MBSR도 잘 배워지겠죠. 다른 전통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MBSR 지도 원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MBS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MBSR이 고유한 브랜드가 있다고 그랬죠. 1979년에 미국 병원에서 어떤 의료 명상의 일환으로 이제 체계화돼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MBSR을 지도할 때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믿음, 이게 굉장히 이제 MBSR 중요한 건데요. MBSR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본다는 것은 직업상이나 어떤 그 사람의 경제 능력이나 사회적인 어떤 게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의 능력, 전체성 속에서 바라볼 때 개개인이 누구나 똑같이 고유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초라하고 병적으로 극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 모두에게는 잘못된 것보다는 잘된 게 많다고 하는 이 원리에 이제 입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MBSR 지도자는 상대방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분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질 않습니다. 가능성이 항상 있는 그대로 다 열려 있는 걸로 보고, 환자니까 내가 어떻게 빨리 도와줘가지고 저 사람을 구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이 흔들리지 않게 그 사람이 가능성을 보면서 이제 마음 챙김으로 가는 그런 게 있고요. 머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배우고 가슴으로 가르친다 하는 게 굉장히 또 마음 챙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MBSR은 뭐 이완을 목표로 하는 건지, 집중을 목표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밖에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마음 챙김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는 마음 챙김 자각을 통해서 지혜가 함양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MBSR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완이라든가 집중이라든가 기억력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 모두가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가 무엇이든지 나라는 거에는 틀림이 없죠. 나를 정의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실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말하면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훈련을 통해서 지혜가 함양이 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힘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삶의 파고를 넘어서는 것이 MBSR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눈을 감는 게 편하시면 한번 감으신 상태에서 나는 주로 인간관계에서 어떤 패턴을 많이 써왔나 한번 이렇게 성찰을 해보십니다. 주로 피하고 살았는지, 피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피하는 게 지혜로운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쓰는 용어들,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식의 어떤 용어를 쓰면서 나는 계속 숨고 피하고 달아나려고 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 어떤 응징하려는 마음, 화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나 문제를 폭력적으로 다루듯이 내가 굉장히 드셔지고, 그러면서 문제가 모두 세상에 있고 상대방에 있다고 나는 거꾸로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양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 바로 세 번째 합기도의 길이라고 MB에서 얘기하는 중도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무조건 피하고 문제를 피하는 것만도 아니고 반대로 공격을 하면서 폭력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는 자기 주장할 거는 하면서 거기서 어떤 자기 중심을 가지고 나와 타인에게, 나와 세상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잉의 세계에서 행위 중심의 세상에서 늘 앞에 양쪽 극단만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3의 길이 마음 챙김 명상을 수련한다고 해서 바로 하루 만에 다 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 수련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일상생활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 힘이 늘어서 급기야는 이제 나의 행동이나 어떤 그런 것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경험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챙김이 실제로 방석 위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방석 밖의 삶의 영역이 훨씬 큽니다. 그 훨씬 큰 실제 삶의 영역에서 마음 챙김이 안 된다면 그 마음 챙김은 우리가 아는 그 마음 챙김과 다른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음 챙김을 잘하는 것은 일상 삶에서 관계 속에서 마음 챙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화나는 일, 평상시 같으면 내가 화가 나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 됐을 때 이제 마음 챙김을 수련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폭력적이로도 안 되고 친절하게 또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마음 챙김의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우리가 친절해지지 않고 또 더 따뜻해지지 않고 더 개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챙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제3의 길을 잘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평상시에 언행이나 실제 일상생활에서 그 제3의 길을 마음의 공간을 넓혀서 우리가 잊어먹지 않도록 그것을 또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한번 다짐을 하시면서 눈을 감으셨다면 눈을 한번 뜨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마음 챙김을 일상에서 잘 응용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만 한번 좀 보실까요? 마음 챙김을 그럼 방석에서 잘하고 어느 정도 수련도 잘 되고 중심이 잡힌 거, 마음 챙김이 뭔지를 알겠다. 그런다면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여러분 슈퍼에 잘 가시나요? 마켓에 잘 가시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줄 서는 경우가 조금 미국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슈퍼에 가서 줄이 길게 돼 있을 때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바쁠 때는 더욱 짜증이 날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줄이 긴 거야? 다른 때 올 걸 그랬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생각으로 분산이 될 때 마음 챙김을 통해서 딱 서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잠시 한번 서 보실까요? 구체적인 프랙티스를 한번 스탠딩 메디테이션. 어깨 넓이로 한번 이렇게 서셔서 편안하게 한번 서 보시면 자, 서 있는 상태에서 중심을 앞으로 한번 쭉 기울여 보세요. 쭉 기울여 보시면 어떤 느낌이 나시죠? 넘어질 듯 말 듯 할 때까지 한번 쭉 그때 몸에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이 모습은 우리가 빨리 도달해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도잉 세계가 극대화된 도잉 모드가 극대화된 행위 중심의 어떤 마음을 대표하는 몸의 상태입니다. 자, 이때 한번 뒤로 한번 천천히 가셔서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한번 중심을 뒤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더 뒤로 갔을 때 이때 느낌은 어떤가요?
자, 이것도 아마 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모습은 반대로, 아까와는 반대로 세상에 저항하면서 뭔가 안 하려고 하고 빠지려고 하고 회피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편하지 않은 상태죠. 자, 그럼 앞으로 한번 갔다가 균형이 막 무너질 정도까지 앞으로 갔다. 이것 또한 우리가 편한 모습은 아닙니다. 반대로 뒤로 저항하고 버티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앞뒤로 가시면서 중심을 한번 잡아보시는 거예요. 가장 편한 곳. 앞으로 뒤로 바람에 흔들리듯이 이렇게 흔들다가 어느 부분이 가장 편한지, 몸이 편한 부분인지 한번 중심에 딱 서봅니다. 중심이 잡혔다면 더 움직이지 않으시고 가만히 서 있는 느낌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발바닥의 느낌이나 서 있는 상태에서 서 있는 몸이 숨을 쉬고 있는 거라든지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가장 편안한 위치에 한번 서봅니다. 호흡에도 신경 쓰지 마시고 몸이 알아서 다 하도록 내버려둔 채로 가만히 서 있는 상태. 몸도 지금 그 상태가 가장 편한 상태에 머물러 보는 겁니다. 자, 슈퍼에서 줄을 설 때 너무 길어서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분이 꾸물럭거리는 것 같고 마음이 막 화를 내고 이럴 때 바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마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알아차리고 이 자세로 딱 서서 몸과 함께 현존하다 하는 연습을 하시다가 보면 그 순간이 바로 명상의 순간이 되고 그 순간이 고요하면서 또 지혜가 작동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음 챙김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거기서 우리가 더 나쁜 마음이 길이 나지 않도록 잘 선택한 좋은 어떤 마음 챙김 순간이 되겠죠. 지하철 또 버스 안에서 또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이런 마음으로 그대로 거기서 현존할 수 있다면 그 장소가 바로 마음 챙김 명상 장소이고 방석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행동하는 마음 챙김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자,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이 현대인들이 다 걸려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접촉 상실병. 이 순간에 접촉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끊임없는 생각이나 이런 걸로 가득 차가지고 몸과 연결이 끊어져 있고 또 마음이 그냥 붕 떠 있는 상태. 그것이 현대인들이 어떤 접촉을 상실한 접촉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매 순간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피부를 통해서 접촉하고 있고 오감을 통해서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는데 그것을 머릿속 생각에 빠져가지고 모르고 있으면 접촉이 상실된 거죠. 그 순간 연결이 끊어지는 거죠. 연결이 끊어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 아니면 무언가에 몰두하고 빠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빠져 있는 상태를 나오게 하는 특효약이 바로 옛날부터 마음 챙김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몸이 무슨 상태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알아차림으로써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생각의 과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복잡하고 또 삶이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좋은 어떤 특별 비방이라고 할 수가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당연히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는 무엇인가를 알려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챙김이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이다. 옛날부터 그렇게 전수가 되어 내려오는 것이다.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지금 마음 챙김을 원하면 누구라도 배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을 제대로 배워서 또 선원에서 훌륭한 스님들이라든지 또 제가자로서도 또 마음 챙김 명상을 오래 수련하고 지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마음 챙김을 가르치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마음 챙김을 잘 배우면서 중요한 거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일상에서 내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가 없으면 내가 명상을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명상하기 전하고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해지고 친절해지고 굉장히 또 뭔가 삶에 의욕적이면서도 주변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칭찬이 잦아질 때 이제 그것도 무시 못할 하나의 어떤 내가 명상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어떤 평가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현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현존이란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현재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현존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인가? 바로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굉장히 쉽죠. 내 감각을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주위를 돌려보면 내 몸에서 이런 감각이 있네.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다 보면 그 속에 생각이 가라앉는 것도 들어가 있고 무념무상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집중하는 방법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제대로 챙길 때 거기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좋은 일이 그 안에서 다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우리는 많은 사례를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단순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좋다는 건데 한번 해보자 해서 일상에서 자꾸 해보다가 보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실제 몸과 마음에서 그 유익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마음 챙김을 하는 여러 도반들과 함께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아무리 마음 챙김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고 신앙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건 또 다른 어떤 것이지 마음 챙김이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까요? 자, 그 원숭이가 서열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따지는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숭이를 잘 동물원에 관찰을 하시면은 자기들끼리 막 아주 난리가 납니다. 영역을 침범하거나 대장을 잘못 건드렸다는 아주 혼쭐이 나는 경우도 많이 보셨죠. 근데 어느 실험팀이 두 팀을 한번 이제 원숭이 A팀하고 원숭이 B팀을 나눠 놓고 원숭이 A팀은 그대로 2년간을 지도자, 원숭이 두목을 바꾸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두목은 그대로 놔두고, 또 거기 구성원이 되는 원숭이들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2년간을 쭉 간 거예요. 근데 원숭이 B팀은 두목은 그대로 놔두고서 2개월마다 계속 이렇게 그 구성원들을 바꿔버린 거예요. 부하 원숭이들 바꿔버린 거예요. 2년이 지나니까 무슨 결과가 나왔을까요? A팀은 교체를 하지 않고 B팀은 대장 원숭이를 비롯한 빼놓고 대장 원숭이를 빼놓고 나머지 원숭이를 다 바꿔버렸단 말이죠. 2달에 한 번씩.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원숭이 B팀에서 인간이 가지는 모든 질병들이 다 거기서 대장 원숭이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성인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무슨 여러 가지 동맥경화 시작해서 그런 사람이 가지는 모든 병들을 그 B팀이 대장 원숭이가 앓게 되더라. 그 실험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그렇죠. 새로운 원숭이가 오니까 이제 내가 딱 평정을 하고 있다가 새로운 놈이 오니까 그놈을 내가 다스려야지. 내가 도망가든지 내가 이기든지 생존 반응이 이제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막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이제 분노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게 일어나니까 온갖 질병에 다 걸린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병이 잘 안 걸리는데 그러면 우리도 스트레스라는 것을 왜 잘 다스려야 되는가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삶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불교에서 아라한이 돼서 그런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경지에 가신 분들은 스트레스 그런 반응성이 없으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조금 또는 아주 극단적으로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마음 챙김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배워서 그 스트레스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또 내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힘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마음 챙김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 말고 우리가 만든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조건화된 많은 모습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이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이런 스트레스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건데 내가 여기서 얽매여서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이렇게 꿈꾸듯이 이렇게 잘못 보고 세상을 잘못 보면서 그 잘못된 견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걸 통찰을 할 때 그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는 매번 반복이 됩니다. 잘못된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된 사고를 하게 되고 이럴 때 스트레스는 계속 재생산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제가 박사 논문에서 MBSR 지도 훈련을 미국에서 받을 때 제가 이제 도식화 시켜놓은 그림인데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요인, 어떤 스트레스의 원인들이 있을 때 그것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느낌하고 관계됩니다. 우리는 느낌이 좋은 것을 더 영속시키고 싶고 느낌이 나쁜 것들은 떨어내고 싶고 느낌이 덤덤한 것은 그냥 그대로 그냥 뭐 무관심한 이런 어떤 그 마음 밑바닥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원이 다가올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넓은 공간을, 자각의 공간을 확보할 때 내가 스트레스보다 크구나. 내가 암보다 큰 거구나. 내가 내 몸보다 큰 무엇이구나. 내가 나의 느낌보다도 나의 감정보다도 내 이 순간의 생각보다도 훨씬 큰 거구나를 자각하게 될 때, 분명하게 통찰을 할 때 우리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보면, 일반화시켜 보면 우리는 마음 챙김이 수련의 각도에서 보면 매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그 화살표가 밑으로 갔죠. 1번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마음 챙김이 없을 때 스트레스 반응에 끌려가는 거죠.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도망가느냐 아니면 싸우느냐 아니면 얼어붙느냐, 이게 이제 스트레스 반응인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끌려가고 끊임없이 자기 스토리를 만들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럴 때 마음 챙김을 딱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마음속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면서 거기에 빠져 있구나.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생각이구나 하고 딱 빠져나올 때 마음 챙김이 되면서 거기에 깨어있는 마음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상태가 바로 이제 깨어있는 마음 상태가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고 잘못된 선택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와 남에게 유리한, 세상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삶이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만큼이나 가치가 있고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오늘 이걸로 7회 강의를 끝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